그 다음에 이 성공 사례가, 자,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블로그를 할 건데, 대표적인 이 네 가지. 이 사이트들은 여러분들이 꼭 한 번씩 들어가 참고를 하세요. 왜냐하면, 이 블로그로 최소한 한 10년 이상, 10년 정도 하신 분인데, 각 지역에서 이쪽은 새로운 분양 물건, 재개발, 이런 물건에서 이 지역을 다 잡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 카테고리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꾸미기 할 줄 아니까 글 쓴 것만 1567개를 썼어요, 이 사람이. 아현동에 있는데 이 사람이 블로그로 대박이 난 블로그예요. 그러니까 무슨 재개발한다, 무슨 투자한다 이러면 이쪽으로 다 들어요. 이렇게 잘 되니까 주변에 어떤 부동산들도 아니면은 시행사들도 건축자들도 이쪽 부동산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다 블로그로만 다 잡았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블로그로 성공한 케이스고요. 제 시간이 없어서 그냥 소개만 할게요. 여기 동양공인이라고 노원 요 밑에 있습니다. 10번 출구 옆에. 동양공인중개사라고, 이 친구는 블로그를 잘 하는 건 아니에요. 잘 만들고 꾸미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꾸준함이에요. 블로그의 제일 장점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아시겠죠? 공짜잖아요. 아까 직방 가입하면 네이버는 돈을 줘야 되지만 회원가입 할 필요, 이건 네이버에서 자동 그냥 가입하면 다 되어 있고 그냥 블로그 다 주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냥 내가 올리기만 하면 돼요. 그냥 꾸준히. 그랬더니 이 상계동에서는 날짜 올린 날짜를 보면 2일날 3개, 3일날, 7일날 이렇게 계속 올려요, 이 사람들. 꾸준히 하니까 정말 잘 되죠. 근데 내용 보면 별거 없어. 그냥 아파트하고 지도 올려놓고 이게 끝이에요. 전경. 이게 이렇게 하나씩 올린다고. 6단지 어떻고, 6단지 어떻고. 정상적인 아직 우리가 가면 상위 노출 방법에서 블로그 어떻게 적는 방법이 있지만 전혀 상관없이 그냥 매일 적는 거예요, 이 사람은. 꾸준하게. 그러니까 누가 검색해도 계속 뜨는 거예요. 이 친구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잠깐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마 하시다 보면 잘 못 접하는 공장이에요, 공장. 그 이쪽은 뭐 공장이 없죠. 저 성수동 가야 있는데. 공장 부지에서 이 사람이 탑입니다, 탑. 이 블로그로. 근데 아까 제가 말했지, 이 사람이 얼굴에 자신이 없으니까 저쪽 멀리 있져놓고 이렇게 쭉. 그러나 자신감 뭔가 있죠. 행동 포즈에서. 이 프로필 사진에. 그래 이 사람이 639개 블로그를 만들면서 하나하나당 블로그를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공장 뭐 창고 이러면 이 사람 다 찾아가요. 이쪽 지역에서는 탑이에요, 탑. 돈은 좀 많이 번대요. 그래서 쭉 이렇게 적어 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제일 이제 비교해야 될 게 요건데, 힐링이라고 광진구에 있습니다. 이 부동산이 참 저도 옛날 그 광진구 좀 있어 봤지만 아는데 전체가 한 3,000개가 넘어요, 이 사람. 15년도, 14년도 아마 그때쯤부터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제가 웬만하면 키워드 쓰면 여러분들 그 블로그를 할 때 이제 키워드 넣겠지만 단어를 쓰고 뭐 중곡동 주택, 준택동 매매 아파트 아니면 진짜 빌라 이런 식으로 치면 저는 웬만한 상위도서 다 해요. 제가 어느 지역에 가서 제 블로그가 뒤진 적은 없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항상 저하고 비슷하게 올라오는 힐링 부동산. 그래서 도대체 누구냐를 조사를 해보니 이분이 그때 당시에 한 60이 넘은 여성분이 실제로 블로그를 쓴 거 보면 정상적으로 어디서 배웠어. 글 그림 하면서 나름대로 설명을 쭉쭉쭉 적으면서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중곡동, 광진구 그쪽 일대에 뭐 주택, 빌라, 매매, 신축 뭐 치면 다 걸립니다. 그래서 탑이에요, 탑. 이제 제가 나오면서 거의 탑 됐죠. 그때는 한 1, 2년 하다가 뭐 어쨌든 열심히 하는데 여기서 이 블로그 하나로 이 사람은 월
최하 몇 천씩 봅니다. 그 당시에. 지금은 더 벌겠죠? 그랬더니 저거 남편 이제 한 60점 넘었죠? 은퇴하고 여기 와서 기사하고 저거 딸 대기업인가 뭐 중소기업 다니는 거 그만두기 위해서 여기 와서 광고 댓글 달고 저거 아들 군대 갔다 와서 시집해서 여기 와서 또 카페나 아니면 다른 사이트 직방 다방 네이버나 다른 데 사이트 관리하고 사모님은 계약서 문서 가족 4명이 한 달에 요즘 몇 천만 원씩 벌어요. 그 남 주고 싶겠어요? 이분들은 앞에 했던 이 블로그들은 전부 다 뭘로 했다고요? 다른 건가 아니에요? 블로그만 했어요. 지금 유튜브니 SNS니 다른 광고들 직방다방하면서 다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원천은 블로그입니다. 왜 그래요? 이 많은 내용 사진들을 담을 수 있는 툴이 블로그밖에 없으니까요. 이런 걸 카카오톡 문자로 보내면 어찌 되겠어요? 하루 종일 하나 보내겠죠. 트위터 쓴다고 페이스북 쓴다고 하고 있고 여러분들 직방 이게 사진 올리면 뭐 늘리라 해서 올리다가 나중에 네이버 딱 올리고 나면은 홍보하기 사람 안 맞습니다. 또 캔슬되고. 근데 여기는요. 내 마음대로 올렸다가 지우고 내리고 언제든지 편집할 수가 있고 모든 정보로 저장되어 있고 이 사이트 주소로만 페이스나 트위터나 카톡에 띵똥띵똥 날려서 알릴 수도 있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블로그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블로그 마케팅에서 실제적으로 블로그만 해도 8주씩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액기 쓰기 때문에 꾸미는 거는 여러분들이 더 잘할 거라 생각하고 이제 안에 내용들 다 필요 없고 뭐부터 봐야 돼요? 실제적으로 이제 블로그는 상위 노출하는 여러분들 블로그 아까 글 쓰는 거 여러 형태 보셨죠? 4가지 블로그 보니까 어떤 거는 대충 그냥 올리는 사람 있고 방금 본 힐링은 나름대로 제목 쓰고 글 그림 쓰고 딱딱딱 하는 순서가 있다고요. 그 순서를 왜 했냐면 이 블로그를 만든 네이버에서는 툴을 만들 때 사람이 만들었지만 프로그램이에요. 우리가 네이버 들어가서 위에 검색창에다가 무슨 아파트 딱 치면 1위부터 5위까지 어떤 거는 뉴스, 지시, 이미지, 동영상, 블로그 통합 쫙 놓으죠. 어떤 선별로 프로그램이 먼저 보여줄까요? 걔네들을? 그게 약속이거든요. 글을 적을 때는 이런 방식대로 적어라. 한 그 약속만 지켜주면 이왕이면 우리끼 먼저 보여주더라. 이겁니다. 똑같이 글을 썼더라도 아까처럼 여기 동양처럼 꾸준히 그냥 하루에 무식하게 하루에 한두 개씩 계속 적는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 때는 블로그는 3개월 이상 그 다음에 글은 100개 이상 올려야 상인노출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요즘 좀 바뀌어서 한두 개만 올려도 상인노출 돼요. 어떻게? 그 방법만 쓰면. 그래서 오늘 오신 거기 때문에 자 블로그는 말 그대로 진짜 정보의 바다인데 인터넷이 정보의 바다 블로그는 진주다. 이거는 정말 유명한 말이죠. 블로그는 내 내용을 모든 걸 다 담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계정 속에 블로그만 꾸준히 해도 다른 광고 솔직히 안 해도 돼요. 아까 그 사이트들은요. 그 블로그들은 다른 광고 안 해요. 그거만 해요. 그럼 여러분들 한 자리에서 몇 년 동안? 3년 동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자, 이제 나오네요. 7시에 문을 열었어. 실제로 1년만 하려 했죠. 문을 열면 뭐예요? 문 열자마자 블로그 해요? 아니, 청소해야 되잖아요. 마당도 한번 쓸고, 그죠? 안에 닦고, 채산도 정리하고, 뭐 이래저래 하면 30분 걸릴 거예요. 그럼 이제 커피 한 잔 먹고, 그때부터 정보망에 뭐 올랐는지, 다른 부동산에 뭐가 올랐는지 보면 보여요? 정보망, 지역 정보망은 몇 시부터 띵동띵동 와요? 보통 10시 반부터. 왜? 그쪽 부동산 사람들이 10시에 출근해서 청소하고 하면 10시 반부터 이제 물건 올려볼까 하면서 띵동띵동 올린다고요. 그럼 여러분들 7시 반에부터 앉아 보고 있으면 그 전날 물건들이지 물건 하나도 안 올라오거든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물건 막 올려. 그럼 그분들 봐요? 혼자서 7시 반에 나와서 그쪽에서 정보만 올리는 게 아니고 커피 한 잔 먹고 어디 정보도 어디 뭐 있는지 손님 오늘 부를 사람 있는지 전화할 사람 미리 딱 정해놓고 블로그 하는 거예요. 블로그 한두 시간 만에 한두 편 딱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9시 반, 이제 어느 정도 10시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전화할 사람 전화하고, 이제 공동증명 올리거나 공동증명 올리고, 네이버 직방 올리거나 올리고,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한다고요.
그때 하루에 여러분들 한 개씩만, 한 달에 20개씩만, 1년만 올려보세요. 공짜잖아요. 아침에 나와서 별일 할 일 없잖아요. 내가 7시에 나오라 했는데 도대체 뭐 할 거냐? 이거 하면 돼요. 그러면 1년 뒤면은요, 아까 힐링 부동산, 아까 공장 부동산, 어떤 동양 부동산보다 여러분들 블로그가 먼저 떠 있을 겁니다. 일단 기초적인 광고를 하고 있다고요. 나머지는 부수적이라니까요. 그거는 끈바이끈이고. 내 전체 부동산의 광고는 이걸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좀 이해는 가요? 제가 지금 쭉 하는 스토리가 맞죠? 저 11년 만에 찾았어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제 혼자서 이거는. 근데 하다 보니까 제일 좋은 방법만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 어떤 경험들을 중간중간에 넣은 것도 여러분들 안 다치게, 여러분들 조심하라고 했던 거지, 실제로 내 도움 될 것 같으면 이런 이야기 안 하죠. 한 10주 동안 계속 막 처음부터 기초 이런 딱 하죠. 우리 또 자기 시험 치는 것처럼 하겠죠. 그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여러분들 된다고요. 자, 그리고 나서 소셜 네트워크 이건 참고로 하세요. 원래 SNS가 뭐냐 하면은 사람과 사람 연결하는 거예요. 그 중에 블로그는 한 종류였고요. 그 다음에 쭉 설명해 놨습니다. 이렇게. 페이스북, 라인, 카카오톡. 여러분도 요즘 뭐 틱톡이라고 또 아시죠? 그 다음에 뭐 유튜브에 쇼트도 있고, 뭐 쇼츠도 있고 있는데, 그런 거 쭉 보시는 게,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참고로 하시고, 이 블로그 벤치마킹은 아까 우리가 중개업소, 우리가 부동산에서 블로그 하시는 분 성공자도 보지만, 대기업들 블로그는 어떤 식이 되어 있는지 한 번씩 들어가 보시라고요. 별 거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아까 앞에 4개 본 거 있죠? 그 블로그나 얘들이나 별 차이 없다고요. 형태는. 그냥 블로그 꾸미는 거예요. 그러나 얘네들도 블로그를 써요. 이 대기업에서. 왜 블로그를 써요? 광고잖아요. 공짜잖아요. 자기들 홈페이지 없을까요? 있어요. 있는데도 왜 블로그를 썼어요? 그만큼 좋은 툴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블로그 하라는 거예요. 유튜브, SNS 다 좋아요. 근데 꼭 블로그는 모든 내 물건을 올려놓고 안 지워지잖아요. 내가 지워지지 않고 탈퇴하지 않는 이상 그거는 1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항상 남아있잖아요. 제 것도 10년 전에 해도 그대로 남아있어요. 어떤 사람 전화 와요. 지금도. 근데 이미 2년 전에 3년 전에 계약했는 거예요. 그냥 올려놓는 거예요. 그럼 다른 것도 찾아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블로그는 꼭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뭐 파워 블로그, 뭐 우수 블로그, 디토리 이거 할 필요는 없고요. 자, 이제 사진 이거는 나중에 참고로 보시고요. 내가 뒤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혹시 여러분들 블로그 하다 보면 사진을 많이 찍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할 때는 핸드폰 전화할 때 카메라 들고 다녔거든요. 근데 지금은 핸드폰이 있으니까 손님이 왔어요. 물건을 내놓으러. 그럼 여러분들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처럼 앉아갖고 지도 보고 변지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항상 뭐 오면은 얼마에 물어봤어요. 물어봐요, 손님한테. 지금 어디 가시냐고. 뭐 장 보러 간대요. 그럼 몇 시에 오냐고. 몇 시에 온대요. 그러면 같이 가서 방을 좀 봅시다라고. 아파트든 주택이든. 우리가 중개업 잘하고 못하는 차이점은요. 내가 많이 본 거하고 안 본 거하고. 그래야 아까 손님 데리고 갔을 때 내가 구경 안 한다고요. 이미 내가 그 집을 알고 있어야 손님들의 브리핑을 하고 블로그에 광고를 할 수가 있다고요. 근데 안 보고 그냥 따라가고 내 구경하고 있으면 끝난다. 그래서 손님이 오면 물건 좀 해놨다 하면 무조건 따라가서 양해를 구하고 사진 찍고요. 특히 왜 양해를 구했냐면은 그 실제적으로 있었어요. 기존에 살고 있는 집을 중개업자 가서 블로그에 올릴 거라고 사진을 다 찍었어요. 그리고 꼭 광고를 했어. 나중에 그 집에 있는 웨딩 사진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그 여자가 나오면 안 되는 사진까지 다 공개된 거예요. 초상권 침해로 다 걸렸어요. 그래서 블로그 할 때도 원래 모자이크 처리하고 얼굴은 아니면 스티커를 한 붙이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막 올리면 안 되고 특히 건물 같은 거 찍다 보면 다른 부동산, 다른 법인들 전화번호 찍히죠. 그것까지 막 올려. 그것도 원래 모자이크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만 조심하시라고.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 양해를 구하고 만약에 빈 공간이라 하더라도 꼭 양해를 구하시고 찍고 블로그를 올리고 그래서 사진을 제일 많이 찍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따라가시고 그리고 나서 이미지를 어디서 파갔는지 나중에 구글에서 요 순서대로 들어가 보면 실제적으로 내가 쓸 수 있는 사진 아니 여러분들이 만약에 블로그로 오늘 마음에 기분이 좋아갖고 오늘 내가 한 10개를 만들고 싶어요.
비도 오고 이래서 한 10개를 만들고 싶은데 사진이 없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찍은 것도 없고. 그럴 때는 이런 데 가서 공짜로 주는 사진 찾아서 올리시면 돼요. 아무 사진을 올리면 안 돼요, 요즘은. 그리고 여러분들 블로그 만들 때 꼭 하루에 한두 개 정도는 괜찮아요. 포스팅 하는 것도. 근데 오늘 기분 좋다가 10개씩 막 7개씩 막 올리잖아요. 스팸 걸립니다. 그렇게 많이 올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꾸준히 하루에 한두 개씩 올리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오늘 일요일날 내가 하루 종일 할 일도 없어. 그냥 블로그만 10개를 만들었어. 그럴 때는 여러분들 알지만 올릴 때 예약제. 네이버에 예약 있죠. 날짜 변경해 주시면 돼요. 시간하고. 그럼 그 시간에 하나씩 올라가요. 일요일날 7개를 했더라도 월요일날 1개, 화요일날 1개, 수요일날 하나씩만 올리시면 된다고. 그거는 나중에 꾸밀 때 하는 거고. 자, 그렇게 해서 사진 찾으시고요. 자, 이제 상위 노출입니다. 자, 그러면 글을 쓸 때 어떻게 쓰는 게 제일 좋은지. 블로그는 제일 중요합니다. 제목에 키워드를 넣어라. 1번이에요, 1번. 이제 여러분들이 글을 쓰러 갈 때 어떤 포스팅을 해요. 자, 노원 주공 7차 아파트 매매. 일단 10억. 이걸 적을 때 나는 오늘 키워드를 노원구 아파트로 할지 아니면은 상계동 아파트 매매로 할지 아니면은 전세로 할지를 먼저 잡으셔야 돼요. 나는 이 집이 매매로 나왔으니까 상계동 7단지 매매 아니면 7단지 매매 아니면 주공 7단지 하든지 어떤 키워드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단어예요. 그 단어는 누군가가 검색을 할 확률이 높은 단어. 저는 여러분들 만약에 검색할 때 주공 7단지 이렇게 검색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상계동 주공 7 아니면 주공 아파트 아니면 7단지 매매 아니면 7단지 아파트 어떤 사람이 어떻게 검색할지는 몰라요. 그 키워드 매칭이거든요. 그럼 나는 오늘 키워드를 할 때 상계 주공 7단지 매매 하면 너무 길어. 그러니까 그러면 7단지 매매 아니면은 상계동 빼면 좀 그러면 노원이 아니까 노원 7단지 매매 요런 걸 가지고 키워드를 한다면 그 키워드, 그 단어는 제목에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로봇이 돌아가면서 걸러주거든요. 그래서 제목에는 꼭 키워드를 넣으라는 뜻입니다. 1번이에요. 1번.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키워드를 맨 앞줄, 제목 앞줄에 넣는 게 더 좋아요. 10억짜리 아파트가 나왔습니다. 노원 7단지 이렇게 보다 앞에 노원 7단지 매매 10억 이런 식으로 앞자리에 키워드가 나오는 게 좋다고요. 이왕이면. 그래서 제목에 넣어라. 이 괄호 엮는 거는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2번 넣기 위해서 이렇게 넣는 사람도 있습니다. 해당하는 게 꼭 들어가야 되고요. 1번. 두 번째는 본문입니다. 본문에도 키워드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어떤 내용에 아까 우리가 힐링 거 보시니까 제목 적고 본문 내용 적고 이미지 막 넣고 하는데 그거 들어가는 내용 본문. 자, 제목에는 키워드 들어가는데 본문에 키워드가 하나도 없어. 나는 노원 7단지를 매매하겠다고 적었는데 내용에는 보니까 창동 이야기하고 중고동 이야기하고 당국 이야기 해버리면 이 로봇이 돌아가다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아요. 이 도대체 무슨 글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에 키워드가 있으면 본문에도 똑같은 상계 치유지 아파트 매매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 본문에는 항상 우리가 글을 적을 때 여러분들 책 쓸 때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목차가 있으면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결론이에요. 우리는 서론, 본론, 결론을 배웠지만 그거는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우리가 일단 결론부터. 그래서 블로그로 글을 적을 때도 제목을 적고 나면 거기에 대한 그 제목의 답을 첫 번째 본문에 바로 나와요. 그래서 10억짜리 아파트 저녁 몇 평이고 위치는 어디고 하면서 10억입니다 하는 거 나오고 그 관련된 사진을 넣는 거예요. 그때 본문에도 넣어라. 이런 거. 대신 그 키워드는 여러분들이 검색할 때 보면 알겠지만 아파트 누구는 띄우고 매매 어떤 사람은 붙여서 매매 검색할 수도 있겠죠. 컴퓨터는요. 0과 1이라는 숫자로 모든 걸 표시를 하기 때문에 이 공백 아파트 띄우고 하는 이 공백도 0.5자로 읽기 때문에 검색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제목, 본문에 키워드를 붙여서 썼다면
당연히 거기에 나오는 키워드 전부 다 붙여서 넣으셔야 돼요. 제목에는 붙여서 본문에는 띄워서 이러면 그 키워드 아닙니다. 다른 키워드를 읽어버려요.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항상 붙여서 쓰면 끝까지 붙여서. 그리고 이왕이면 보통 사람들이 검색할 때 한글 맞춤법 검색 안 해요. 띄어쓰기 안 해요. 그냥 달아서 붙여버려요. 그게 검색에 제일 많이 걸려요. 그래서 두 가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이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이 통상적으로 아까 그림 어떤 멀티 요소를 넣는데 사진을 올릴 때 어떻게 올려요? 사진 찍어서 그냥 카카오톡으로 올려서 그냥 그 사진 그대로 올려버려요. 그러면 여러분들 사진 그 파일명, 이름, PC 속에 있는 이름 뭘로 나와요? 카카오톡 몇 번지 하면서 날짜 나오고 G 나오고 아니면은 내가 이름 적은 1, 2, 3, 4 나오고 어떤 아파트 쭉 나오겠죠. 그 사진을 그대로 올리면 이 프로그램 홈페이지에서는 이름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진을 올렸어요. 이렇게 블로그로 볼게요. 자, 어떤 사진을 올렸는데 이 사진 이름을 보면 이 사진은 이름이 요렇대요. 여기 이름이 요렇대요. 이렇게. 여러분들 PC에 이렇게 이름 적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카카오톡 찍었든 아니면 1, 2, 3, 4 올렸겠죠. 근데 얘네들이 올라가는 순간 저거 언어로 바꿔버려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요. 어떤 검색에서 지식, 동영상, 뉴스, 블로그, 카페 쭉 나오는데 이미지라는 것도 있었죠. 보셨죠? 거기에 나오는 이미지는 어떻게 보여져요? 아니 블로그는 우리가 상위 노출하니까 보여줘. 뉴스도 하니까 나오는데 거기에 이미지는 바로 파일명, 이름입니다. 이름.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올릴 때 그 이름도 가능하면 키워드하고 같이 바꿔주라는 거예요. 내 PC에서 오늘 내가 주공 7단지 올린다면 그 사진 전체를 이름 바꾸기 위해서 주공 7단지로 바꿔주라고요. 그래서 그 사진을 올리시라고요. 이해하세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직접 해보셔야 돼요. 옛날에 실습 시간 때문에 우리가 다 해봤는데 지금 바쁘니까 제가 설명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름이 검색창에서도 이미지로 따로 보여줍니다. 그럼 우리 글은 글도 보이지만 블로그도 그림도 그 이미지도 같이 보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작업할 때 어떻게 해요? 여기에다가 이름 넣는 거예요. 사진에 전화번호하고. 왜? 이 이미지는 누군가가 검색을 했을 때 이 이미지 창에 따로 보여주니까. 그래서 그 파일명하고 같이 이름도 같이 적는 거예요. 네이버 여러분들 편집할 때 업로드 창에서 편집하면 돼요. 아니면 나중에 RCS도 해도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일명을 꼭 같이 바꿔주시라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태그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글을 적다 보면 내가 올리기 전에 바꾸고 태그 적는 거 있었죠. 네이버는 한 30개까지 적을 수 있는데 보통 이제 태그 10개 달아. 이 태그는 뭐예요? 내 키워드와 유사한 거. 주공 7단지 매매에서 아까 주간 전세 아니면 상계 7단지, 노원 7단지 하면서 태그를 우리 기본적인 10개 정도 적는 게 제일 좋아요. 10개 정도. 태그를 꼭 달아줘야 해요. 왜 그래요? 다른 사람은 다른 검색으로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총 4가지로 보시면 되고 마지막이 바로 아까 처음에 쭉 이야기했어요. 이미지와 동영상을 꼭 삽입해라.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제목 적고 결론 적고 글, 그림, 사진은 한 5장 정도. 그 사진에
밑에 글은 그 사진 설명이에요. 아까처럼 이 집에 대한 욕실입니다. 이 집에 대한 안방입니다. 이 집에 대한 신발장입니다 하고 그 설명만 적어주면 돼요. 왜? 이미 우리는 제목과 결론을 냈기 때문에 나머지는 부가적인 설명만 사진을 추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이버에서 왜 이런 걸 꼭 5가지를 시켜줘야 돼요? 5가지인 줄 알았죠? 이 5가지 왜 해야 돼요? 그렇죠. 그 프로그램 검색어가 로봇 리뷰라는 애가 좋아하니까. 얘네들은 그렇게 프로그램 맞춰져 있으니까. 이왕이면 글 적는 것 중에 요렇게 적는 것부터 보여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는 거예요. 그 5가지만 지켜주시면 여러분들 블로그 상위 노출은 이왕이면 다른 사람보다 더 먼저 띄워준다는 거예요. 물론 뒤에 가면 운영지수라고 있어요. 운영지수가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처음 여러분들 딱 블로그 시작하는 사람과 아까 파워블로그 10년 이상 했던 사람이 어느 블로그가 더 네이버에서 좋아하겠어요? 네이버 자체에서는. 아까 네이버가 종합포탈 1위라 했죠. 왜 1위 되는 줄 알아요? 그 순서가 제일 접속자 수가 많은지, 그리고 자료가 많은지, 그리고 매일 트래픽량, 다운받는 거, 이런 게 많은지를 보면서 1, 2, 3등을 뽑는데 네이버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부동산 물건이에요. 물론 네이버 부동산 뭐 게임도 있지만 이 블로그예요. 블로그. 근데 사진을 막 올려주는 걸 좋아하는데 사진도 안 올리고 글만 적었어. 동영상도 안 올려. 그럼 그 블로그 상위 노출 시킬까요? 자기들한테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많이 올리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진을 여러 수십 장, 수백 장 올리라는 거 아니에요. 최소 5장 이상만 올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물건 사진 찍으러 가면 어떤 물건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안방, 뭐 작은 방, 거실, 현관, 욕실 5장 되잖아요. 보통 어느 집에 가도 5장은 찍을 사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많이 찍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 파일을 많이 보관하시고. 그래서 우리 부동산 업을 하시면 굉장히 바쁘겠죠. 물건 나오면 물건 다 사서 사진 찍어야 해서 또 올려야 되죠. 그 편집해야 되죠. 또 손님 오면 거기 또 광고해야 되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컴퓨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계약 하나 하면 수수료 20만 원 받아 기분 좋다고 술 한잔 먹고 또 월말 되면 월세 내고 지금 월급 줘야 되고 밥값 줘야 되고 하면 또 없고. 여러분들 선배님들 그 데이터가 있어요. 공인중개사 포함 중개업자 보조원들 다 포함해서 평균 1인당 한 달에 얼마 벌까요? 우리 업이. 지금 그 최저임금이 180만 원 얼마 되거든요. 우리는 얼마 벌고 있을까? 선배님들이? 그 희망사항이죠. 얼마 벌까요? 평균에 알고 있어요. 평균. 전국적으로 우리 업 평균이 150만 원이에요. 1인당. 왜 그래요? 지금 그래 없잖아요. 실제적으로. 자, 부동산 차려서 아까 말한 대로 월세 관리비, 점심값, 광고비 다 빼고 나면 한 달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000만 원 찍었다 칩시다. 뭐 오피스텔, 뭐 아파트 이런 거 하면 2개 하면 되지만 어쨌든 오피스텔 주택 상가도 있으니까 1,000만 원 정도 며칠이 올랐다고 보면 통상 뭐 이런 데 비싼 데 말고 저 안쪽으로 들어가도 월세가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러면 월세 100만 원이면 내가 광고비 나가는 관리비, 일단 시설 관리비 아니면 그 기본적인 내는 광고비가 관리비가 따로 100만 원이 더 들어가요. 그래서 보통 월세를 구할 때 그 월세가 50이면 한 달에 100 나가겠구나. 그 건물에만. 그리고 100이다 하면 200 정도 보시면 돼요. 근데 그거 빼고 이제 전화, 가스, 전기, 그 다음에 광고비. 광고비 아까 직방, 다방 대충 이야기했죠.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광고비 나갈 거고. 그 다음에 식대. 식대 얼마 나가요? 뭐 둘이서 밥 먹어봐야 한 달에 뭐 도시락, 어떤 사람 처음에 막 도시락 사와요. 아이들 처음에는 기업에서니까 맛있는 거 먹자 맨날 외식하죠. 밥값 하루에 1인당 만 원이 한 2만 원이잖아요. 그럼 한 달에 뭐 한 50만 원 또 나가죠. 그것도 회식도 한번 해야 되죠. 그럼 이것저것 해가지고 또 100만 원 나가요. 400만 원. 그럼 아까 전기, 물세 뭐 또 나가죠. 그럼 500만 원. 자, 500만 원 딱 빼고 났어. 그럼 순수 500만 원 내 거예요. 지금 또 나눠야 되죠. 그래서 이것저것 딱 빼고 나면 첫 달에 1,000만 원 찍어서 그럼 내한테 가져온 게 250이야. 250 못 들어와요. 한 200 벌었어요. 이제 그 다음에 800 되면요. 나는 없어요. 지금도 200 가져가고. 이제 700 되면요. 마이너스예요.
이런 식으로 받아서 연 평균을 딱 따지면 하루, 한 달에 150이 우리 업의 평균 수준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한 달에 뭐 1,000만 원 받았다, 2,000만 원 받았다, 혹시 이제 여러분들 동기 모임에 가면 그 얘기 할 거예요. 야, 내가 어제 뭐, 그전에 통근무 해갖고 10억짜리 했는데 스스로 9,000만 원 받아, 900만 원. 1억 벌었어. 양다 지갖고 뭐 하면서 온갖 자랑을 다 해요. 1년 내도록 갑니다. 한 건 하면 그 건을 갖다 평생 써먹어요. 어떤 사람은. 어쩌다 한 건 한 건 말고요. 매달 적자예요. 그러다가 자기 경비 안 나가요? 기름값 나가죠. 뭐 나가죠. 교통비 나가죠. 이런저런 다 따지면 한 달에 150이 맞는데 그것도 못 벌어가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폐업을 하는 거예요. 폐업 수가 굉장히 늘어났다고 했죠.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갑자기 잘하고 좋다고 해놓고 왜 막판에서 이렇게 겁을 줄까요? 쟤한테 안 배운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배웠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여러분들은 최소한 한 달에서 500에서 1,000만 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자격증을 따고 나면 500 이야기를 많이 해요. 평균. 보통 500원 벌어요. 가져가는 돈만으로 따지면 뭘 해도. 여러분들 빌라 이런 걸 잘 안 가르쳐주는데 신축 빌라라고 들어보셨죠? 빌라 분양. 수수료 얼마 줘요? 지금 요즘 옛날에 뭐 빌라 청구, 빌라 통, 빌라 뭐 1, 2, 3 막 억수로 많았는데 요즘은 이제 많이 지역이 없어지고 신축 빌라 가면 주변에 빌라를 짓고 나면 통상적으로 이 분양 전체에 딱 수수료가 정해져 있어요. 토지비 얼마, 건물비 얼마, 거주비, 인건비 쭉 하면서 분양 수수료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거기에 무조건 통상적으로 우리가 15%거든요. 광고비 포함.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광고비 반 빼고 만약에 2억짜리 빌라를 분양한다고 봅시다. 그럼 수수료 원래 얼마예요? 3천만 원. 그 중에서 반값 빼면 1,500이 일반적인 수수료예요. 분양 수수료. 그걸 누가 받아가요? 그 실장님들 있잖아요. 그 팀장님, 실장님들 분양에서만 그 구경하는 집 안 사놓고 하는 분들 있죠. 그분들이 받는 게 일단 1,500이 내려온다고 봅시다. 그럼 부동산에 얼마 줘요? 보통 여러분들 딱 가면 처음에 딱 와서 들어와서 우리 이쪽 빌라 나왔습니다. 해서 뿌려줄 거예요. 그 자료 같은 거 이제 우리 삽질을 하는데 어쨌든 삽질 주면서 우리 거 이번에 잘 만들었고요. 서리름 투룸에서 뭐 분양가 2억 얼마인데 수수료 석장 드려요. R 뭐 3개예요. 이렇게 해요. 거기는 이제 R 이야기하면 리베이크를 하는데 R 이야기하면 3개 주고 이렇게. 근데 우리한테 오면요. 대표님 제가 이번에 놓은 거 R 12개인데 제가 한번 10개만 드릴게요. 왜 여러분들 3개 주고 저한테 10개 줄까요? 자기들이 10개를 받든 12개를 받든 15개를 받든 자기들이 부동산 뿌릴 때는 자기 마음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이제 땄잖아요. 딱 보면 알아요. 그분들. 일단 간판 깨끗하고 새 거고 자기가 돌아다니는데 보니까 이제 들어왔고 근데 보니까 자기 집 보니까 딱 들어오는데 벌써 이미 커피 타러 가고 있고 이제 땄구나. 벌써 그분들은요. 이 업계에 벌써 몇 년씩 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지역에 자기들 딱 보고 있다가 대응하는 게 말하는 게 전혀 모르는데 R도 모르고 처음에 얘는 R 준대 막 삽지도 모르고 도대체 무슨 용어지? 실무에서 쓰는 이야기니까 속지 이야기, 속지도 뭐 이야기도 안 하고 3개 드릴게요. 3개면 좋죠. 2억짜리 팔면 300 준대요. 세상에 그럴 수수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좋다고 막 손님 막 갖다 붙이거든요. 그 손님은 자기들이 감아버리도 모르죠, 여러분들.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간판 오래됐고 딱 보고 함부로 거짓말 안 되겠다 하면 처음부터 딱 묻거든요. 그래 이거 좋네. R 몇 개? 딱 물어봐요. 이거 걸리면 안 되겠다. 제가 7개 그럼 저번에 김 실장 10개 준다던데. 사장님 우리도 먹고 살아야죠. 그럼 8개 줄게요. 그래? 알았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빌라 들어오면 여러분들 몇 개 하라고요? R 몇 개? 최소 7개부터 장이동도 많았잖아요. 7개부터 10개 사이. 어떤 데는 잘 안 되는 건 좀 안쪽 들어가면 10개. 대로변 나오면 7개. 그죠? 통상적으로 부동산에 주는 수수료예요. 근데 여러분 모르니까 못 챙기잖아요. 여러분들 선배 중 한 분이 자기가 신축 통째로 받았대. 10개를. 제가 묻더라고요. 그거 건축주가 300 주겠다고. 근데 하지 말았어요. 그래서 이야기 쭉 해주고 옆에 커피 먹으면서 잠시 이야기했더니 역시 선배님 고맙다고. 10개씩 받았대요. 300짜리가 1,000만 원씩 됐다고.
그런 거 하나 하면 1,000만 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몇 개나 할 것 같아요, 그거? 제가 중국동에서 많이 했거든요, 그거. 그거 한참 지어주니까. 그런 주택지 들어가면 그런 재미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1,000만 원씩 버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빌라를 짓기 위해서는 옛날 다가구나 다주택자 필지를 3개 정도로 사야 한 동을 짓거든요. 그럴 때 지을 때 또 땅값 받고. 근데 법정 수수료를 받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건물주한테는 법정 수수료를 받지만 실제로 분양 건축주한테는 무조건 한 필지당 1,000만 원씩 받잖아요. 돈 남잖아요, 자기들. 알고 주잖아요. 근데 모르면 여러분 못 받잖아요. 그 분양권 전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법적으로 받는 돈 외에 더 챙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들키면 돼요. 들키면 그게 우리 모든 게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중개업을 하든 일상생활을 하든 걸리는 순간 죄가 되지. 걸리지 않는 순간 죄 아니에요. 그걸 합법적으로 피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과 수수료는 꼭 현금으로 받으셔야 돼요. 특히 분양권 전매할 때 우리 인정작업 하잖아요. 얼마 줄게, 얼마 줄게. 권리 마찬가지 얼마 주면 입금가, 인정작업 얼마 줄게라고 했어요. 근데 그 돈을 더 받고 싶으면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고 나서 꼭 따로 현금으로 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거 잘못 받으면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가르쳐 줬더니 무조건 현금 갖고 오라고 자기 통장에 집어넣어. 걸려요. 특히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돼서 꼭 해주고 싶은 말은 특히 우리 여성분들 이제 결혼해서 남편분들 직장생활 잘 하고 있잖아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부동산을 차려서 돈을 좀 벌었어. 그걸 그대로 남편분한테 다 고자질해요. 이번 달 이만큼 벌었다. 이만큼 벌었다. 그래서 한 1,000만 원씩 막 갖다 주니까 남편분이 뭐래요? 바로 다음날 사표 쓰고 오죠. 기사 안 돼요, 운전기사.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특히 남성분도 마찬가지. 사모님들한테, 야, 이번 달에 자격증 따고 내 컨설팅가 얼마 벌었다 하니까 사모님들 갑자기 그래요? 회사 다 떼치우고 살림도 안 하고, 그죠? 바로 사무실 딸을 올걸요? 막 같이.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이혼한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딴 주문이 차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적당하게 주시라고, 적당하게. 1,000만 원 벌었으면, 이번 달에 뭐 이거 좀 했는데, 한 500 벌었는데 이것저것 빼고는 한 250인데, 용돈 100만 원 줄게. 자연스럽게요. 그렇게 나머지는 빼돌리시고. 그래서 아까 인정작업에서 돈을 받으면 절대 배우잖아. 본인들 통장에 넣으면 안 된다고요. 그 돈은 현금으로 따로 금고에 보관하시라고요. 금고도 어디서 집에 있어야 돼요. 요즘 가정에 금고 하나씩 있잖아요. 그죠? 또 사무실에 두지 마시고. 실제로 그래서 걸렸어요. 추적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준다고 했다 줬다고 나중에 자기가 털어지 갖고 신고를 해버렸어요. 추적하니까 현금 받은 거는 나 이제 현금 받아서 급떡했죠. 그걸 통장에 있는 순간 다 걸렸어요. 실제로 나왔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도 잘 받아야 되고요. 안 걸리면 이게 이제 동영상 들어가면 또 누가 신고하는데 저는 법대로 했어요. 저는 절대 추가 요금 안 받았습니다. 찍기 때문에 찍기.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저품질은 아까 제가 중간에 설명드렸을 거예요. 너무 많이 올린다든지 아니면 그걸 그림 그냥 글자만 막 올려서 하루에 10개, 20개씩 몰면 습관 처리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유행성, 사행성, 게임, 오락 이런 것도 올리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만 올리시면 되고요. 만약에 저품질 걸렸다 안 되면은 좀 쉬었다가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보시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는 참고로 하세요. 아마 이 보증보험에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데 여러분들 요즘 임대차 신고도 있지만 보증보험 가입 의무상 일정 금액 이상 무조건 보증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거든요. 하다못해 여러분들 저 아파트 전세라도 전세 대출 받으러 가더라도 은행에서는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대출이 된다 안 된다. 어떤 사람은 10억짜리 아파트를 자기가 대출 9억 나오겠대. 안 나온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냥 나옵니다. 안 나와요. 그걸 알아보는 게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보증 금액이 얼마인지. 제가 이걸 띄운 거는 여러분들 이제 시세도 쭉 나오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걸 아셔야 돼요. 공시지가의 150% 해당 금액. 이게 보증금액의 기준선입니다. 자, 1년 미만은요. 신축 1년 미만 집합 건물은 그 분양가의 90%까지 보증금액을 선정할 수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짜리다 하면은 9억까지는 인정을 해준다고. 그러니까 전세를 9억까지 맞춰도 된다고. 그럼 은행에서 보증금을 가입하고 그 금액만큼 우리가 보증금 내면 되니까. 그런데 주택이 1년이 지났어요. 그거는 공시지가의 150%라고. 그걸 기준으로 잡으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보증에 들어갈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 대출이 얼마큼 나오느냐. 특히 그걸로 물어보면은 요즘 사람들 와서 물어보죠. 우리 건물 대출 얼마 나올까요? 라고 물어봐요. 물론 전세부터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한도선입니다. 한도선. 이 선에서 60%, 90%, 80%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조금 이제 가다 보면 뭐 아까 말한 LH든 중기청이든 아니면 안심대출 청년 뭐 이야기 대출하면서 정보망이 이렇게 올라와요. 지가에 공시지가 7,500 이렇게 나와요. 그럼 도대체 한도가 얼마예요? 7,500 올라왔어. 그럼 여러분들 7,500이면 도대체 뭐지? 그럼 전세가 7,500밖에 안 되냐고 거꾸로 물어봐요. 그럼 그쪽 부동산에서는 초보 진짜 딱 이렇게 나와요. 7,500이면 1억 1,000 얼마 나오겠죠. 150을 곱하라고요. 그런데 다른 데는 전부 다 매매가든 분양가든 아니면 어떤 임대가든 시세든 하면서 금액이 나오는데 어떤 데는 공시지가 7,500, 공시지가 1억, 공시지가 8억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는 150% 지나서 일단 사용승인이 1년 지났으니까 그거의 150%가 한도선이라는 뜻이구나 하면서 알아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선배님들은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은 아마 선배님들 주위에 가서 부동산 물어보세요. 보증보험 얼마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넣었고 그 금액이 만약에 10억이고 이렇게 되면 여기에 가게에 쓰시면 그 금액이 얼마인지 나옵니다. 이런 거는 솔직히 어디 가도 안 가르쳐줘요. 여러분들 선배님들 10년, 20년에도 몰라요. 이런 사이트에 있는지. 오늘 제가 좀 빠르게 여기 준 자료에 여러분들 것만 만드시면 여러분 아마 어디 가서든 부동산업을 하시는데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잘 모르면 학원에 동문회 우리 선배님들 많죠? 그분들하고 물어보시고 그분들도 모르고 안 가르쳐 주면 누구한테 하라고요? 서재우. 서재우라 했죠? 역시. 서재우라 했어요? 역시. 앞으로 저 동기분 중에 저분 잘 받아요. 성공할 거예요. 아마 10년 뒤에 오늘 빌딩 세워서 밑에서 건물주하고 있을 겁니다. 서재훈 이름 들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들 이 학원에서 뭐 하셨든 안 하셨든 자격증 따셨고 제 수업을 들었잖아요.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업을 하시든 아니면 보조를 하든 어떤 쪽에 가시다가 분명히 부딪힐 일이 있어요. 하다못해 블로그 만들다가 이 툴이 하다가 잘못하면 결과 안 나올 거고요. 또 어떻게 하다 보면 중개가 분명히 그때 뭐라 했는데 아니면은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뭔가가 나왔을 때 답답하고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 했을 때는 누구한테요? 그렇죠. 그 전화 한 통이면 웬만한 거 다 해결이 돼요. 여러분 선배님보다 더 선배들, 저보다 나이 많은 선배님들도 10년 지나니까 제보고 이제 서박사라고 호칭까지 해주는 제자랑 그렇죠. 제자랑 많이 하죠. 자신 있어요. 그만큼 열심히 살아왔고 경험도 했고 오늘 이런 내용도 준비를 했습니다. 어디 좀 잘 들으셨어요? 네. 궁금한 거는 서재호로 잘 들었다고 치면 박수 좀 크게 치시고